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사각턱 재건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제 본시멘트를 활용해서 제가 수술을 시작한 이후로 몇몇 병원에서도 사각턱 재건에 본시멘트를 활용하고 또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수술을 시도하고 있는 듯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도 상담을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반절개를 했을 때 많이 붓는다. 또 턱끝은 되느냐. 턱끝도 같이 할 수 있느냐, 사각턱으로 했을 때 보형물 이탈은 없느냐, 등등 여러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 2015년도경에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사각턱이 좀 많이 잘려서 이쪽을 보완하고 싶어서 제게 상담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반절개를 수술을 다시를 해야 되고 또 보형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붓기도 상당히 있다,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조금은 이반절개에 대한 부담이나 또는 붓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귀뒤로 접근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각턱 재건을 받고 제게 내원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상담 내원했을 때의 CT 모습인데요. 이게 좌우측을 약간 이렇게 겹쳐서 보면 이쪽 부분에 상당한 양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음영을 바꿔서 보면 신경선은 거의 손상받기 직전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게 이제 잘린 모습인데요. 안면 비대칭이 있어서 그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쪽만 이렇게 조금 더 자르신 걸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 어떤 이유가 됐던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게 사각턱 수술을 한다는 건 조금은 의아한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은 차이가 나는 게 거의 한 10mm, 한 1cm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한 9점 몇 mm, 9.56m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수술을 비대칭 교정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은 의아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환자분께는 이제 사각턱 재건을 이제 반대쪽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1년 후에 환자분께서 다른 병원에서 이제 귀 뒤로 접근하는, 이반절개를 하지 않는 귀뒤 접근법을 활용한 3D 프린터를 이용한 사각턱 재건 수술 후에 제게 내원하신 모습입니다. 이반절개를 통해서 하는 수술의 장점은 사실은 저희가 수술 부위를 눈으로 볼 수 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턱 앞쪽까지 충분하게 절개를 하면 이 턱 앞쪽까지도 충분히 시야 확보가 되기 때문에 수술의 정확도나 조금 안전성 면에서 우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입안을 또 째야 된다, 또 이렇게 당기는 과정에서 붓기, 이런 것들이 귀뒤로 접근하는 방법에 비해서 조금 심하거나,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오히려 시야 확보 면에서, 그러니까 수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시야 확보 면에서는 이반절개가 조금 더 우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귀뒤 사각턱 수술이라는 것은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 이제 은사님이신 김용욱 교수님께서 처음 이제 시도하신 방법이고요. 귀뒤로 사각턱을 절개하는 방법을 이제 처음 시도하셨고, 그 당시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 김용욱 선생님 파트 이제 트레이닝을 받을 때 방법적으로 많이 익혀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 자체의 한계가 이렇게 앞턱 쪽에 신경선 가까이 있는 이 앞턱까지는 접근이 조금 제한적이어서 김용욱 교수님께서도 그 당시에도 사각턱만 저렇게 절제하는 게 아니라 앞턱까지, 흔히 말하는 지금 긴곡선 절제술을 시행할 때는 이반절개를 또 추가로 어느 정도는 열어서 수술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어떻게 발전을 한다 해도 시야 확보라는 게 사실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야 확보가 그러니까 불충분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물론 붓기나 이런 거에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수술의 정확도나 어떤 의도했던 수술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의 모습에서도 보면 측면에서 보면 수술 후에 삽입된 본시멘트가 약간 뼈와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이런 느낌을 보게 됩니다. 그 재건 양 자체는 반대쪽에 비해서 적절한 양이다 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렇게 프린터로 제작을 한 보형물이
이렇게 조금 적절한 위치에 삽입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갭이 좀 큰 듯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삽입된 보형물이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말려서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해 주신 건지, 그러니까 정면 효과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도셨는지 아니면 뭐 수술의 오류인지 그거는 뭐 정확하게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보형물이 약간 이쪽으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모습이고요. 또 이렇게 앞쪽까지 오긴 했으나 이 간격이나 어떤 정돈된 모습이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환자분에서 이 턱뼈만 조금 분리해서 조금 보면요, 이렇게 턱뼈만 제가 미리 좀 분리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비대칭이 상당히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 그 하악각이 그 바디 부분과 이 콘다일 부분이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모습도 보고요. 또 오른쪽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봐도 길이 자체는 또 이 미드라인 중심선에서 이쪽 오른쪽이 굉장히 길고요. 왼쪽은 또 짧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대칭이 심한 상태고요. 아마도 그래서 수술 전에도 관찰되던 비대칭이긴 합니다. 이렇게 이쪽을 많이 잘라서 이 비대칭을 개선하려고 아마 첫 수술이 시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환자분은 반대쪽이 너무 많이 잘려서 재건을 원하셨고, 또 이렇게 재건을 한 후에 효과를 그렇게 많이 못 보신 듯 합니다. 환자분께서 이제 제게 말씀해 주시길 효과가 조금 미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보형물 수술이 조금 적절하게 됐는지 조금 궁금해 하셨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면 안쪽으로 보형물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형물 제작 자체는 어느 정도 프린터 이용해서 뽑았다면, 보형물 제작을 했다면 적절히 됐을 텐데, 이쪽 안쪽 보면은 이 떨어진 갭이 한 4-5mm 이상 벌어진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방법이 우월하냐, 뭐 입안 절개가 우월하냐, 아니면은 귀리 쪽 절개가 더 우월하냐, 솔직히 그런 판단은 결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붓기가 적냐 어쩌냐 하는 어떤 부수적인 목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확한 수술을 위해서 필요한 절개를 하는 것이고, 수술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절개법이 우월한지는 수술의 결과나 어떤 보형물 삽입 시나 어떤 정확도 문제에서 좀 한계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또 비대칭이 워낙에 또 심하신 분이어서 어떤 수술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많은 고민이 필요했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았다는 것도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그거가 싫어서 보형물 수술을 이렇게 귀리로 접근해서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고정이 된 모습도 조금은 아쉬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면 효과를 안 주려고 하신 것으로 판단할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좀 보형물이 안쪽으로 말려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여러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또 보형물이 살짝 떠져 있는, 이 빈 공간은 아마도 흉살로 지금쯤은 꽉 차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포스팅하면서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절대적인 방법이 가장 우월하다, 마치 우리 약장수들이 이 약 한번 먹어봐, 만병통치약, 사실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환자분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이나 어떤 절개 방법, 어떤 접근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술하고자 하는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택하는 것이지, 어떤 방법이 뭐 전지전능해서 그 방법으로 하면은 전혀 이상 없이 항상 만족스럽다, 이런 방법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듯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선생님들이 또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뭐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이 모든 환자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